장려풍수 제59편이고요. 이번에는 몸단과 영단입니다. 몸단이라 하면 고인 몸체가 누워 계신 기존 장례식장의 영안실이나 안치실 아니면 시체실 같은 구조를 몸단이라 하고, 영단이라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장례 구조에서 고인 몸체를 모시고 장례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체인 몸체를 대신하는 가체인 영정사진을 모시고 운영하는 빈소가 됩니다. 빈소를 영단이라 하고 시체실을 몸단이라 합니다. 이렇게 가체와 몸체를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해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구조, 이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 장례 구조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는 모르겠으나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고인 몸체와 가체인 영정사진을 별도 공간에 모시고 장례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고 보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화장률이 90%에 육박하고 그 화장한 유구를 묘지나 납독을 당해로 묘지는 과정까지 이 몸단과 영단이 분리된 장례에서 변통되어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뜻으로 오늘 몸단과 영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면 장례 과정이나 풍수 과정, 묘지 과정, 제사 과정, 또 종교 의식까지 죄다 몸체가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되어야 할 몸체가 장례 과정에서 격리되고 시체실에 격리되고 저 멀리 거리차가 있죠? 저 높이 단차가 있죠? 이런 부분까지를 극복할 수 없는 부분까지를 연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를 감수하며 왜 이런 장례를 선택했고 우리들은 그런 장례가 마치 우리식인 것처럼 긴 세월 운영하고 있을까 해서 저는 의문이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소개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권 대피국가 4나라 중에서 제사를 최고 유교스럽고 제사스럽게 진행했었어요. 가정제사나 묘지제사일 때도 마치 궁궐제사인 것처럼 종묘제례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운영해야 효자라고 보았어요. 충무는 현재 시점 장례 과정이나 묘지 과정에 다 죄다 충분 읽어요. 사실 고인 몸체를 시체실에 격리시키고 엉뚱한 곳에서 가체 위주로 장례를 진행해서 그 충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주자가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사례별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운영할까? 그런 고인 몸체를 화장해서 소멸시키는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빠르거든요. 고인 몸체를 장례 때는 시체실에 격리시키고 또 고인 몸체를 소멸시키는 그 화장의 증가 속도, 이 부분과 연결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몸단과 영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단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단분류는 몸단과 영단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따로 있는 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단분류 해보겠습니다. 단은 수직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수평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직단과 수평단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사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의 종류는 동실동단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방에 같은 재단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방에 고인범체도 모시고 그곳에 병풍치고 개상을 놓는 이런 같은 방 같은 단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 우리의 단 구성 방식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주변국도 거짐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동실별단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공간인데 같은 영역인데 고인몸체와 재단을 별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은 같은 방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이 같지 않아요. 특히 같은 방도 아니면서 높이차, 거리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고인몸체와 재단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 부분도 사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별실별단입니다. 방도 다르고 단도 달라요. 고인몸체가 모셔진 시체실과 상주가 영정사진을 모신 빈소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 다른 단이 성립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이렇게 장례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고, 이런 장례는 감히 예서의 어마무시한 어르신들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별실별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서에서는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장례가 진행되는 것은 정상 장례를 할 수 없고 변통 장례의 범주인데, 우리 국민은 이런 변통 장례를 약 50년 진행하다가 보니까 고인몸체도 쉽게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돌아봐야지 되고,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사진자료 살펴봅니다. 이번 사진은 우리나라의 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빈소의 풍경 중에 재단 현황입니다. 재단을 어떻게 차리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이 중요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장례 과정에서 재단은 대체적으로 수직자기를 합니다. 수직자기는 하늘을 향해서 하단부부터 상단부까지 단차를 발생시키며 단짜기를 하는 걸 수직짜기라고 해요. 수평짜기는 이렇게 옆으로 짜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딴다든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짜는 거예요. 좌에서 우로 짜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에서 위로 짜는 거, 남쪽에서 북쪽으로 짜는 걸 수직짜기, 옆에서 옆으로 짜는 걸 수평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짜기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수직짜기의 문제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수직짜기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곳이 빈소잖아요. 고인몸체는 이곳에 없잖아요. 고인몸체가 어디에 계신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 수 있죠. 고인몸체는 이곳으로부터 멀리 지하실에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100% 지하실에 계신 건 아니지만 거진 90% 지하실에 고인몸체가 계시잖아요. 이 빈소가 만약에 9층이라면 지하실까지의 거리차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또 단차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9층이라면 지하실서부터 9층까지 단차 거리차를 극복하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빈소에서 조상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 조상님들을 우리들은 조상님이라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 하기도 해요. 이 장례식장은 현재 시점 그곳의 조상님들만 장례 치르는 게 아니라 1년, 10년, 100년이 되었다면 이곳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겠어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곳 빈소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렇게 고인몸체와 가체인 영정사진을 분리시키지 않는다고요. 고인몸체와 상주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기가 구충이다 라는 점을 예를 들어 가 설정한 가운데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지하실에다 저 멀리 당신 부모님을 모셔놓고 높은 층에 올라오는 것 그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곳에 와서까지 이렇게 수직따기를 통해서 단차를 또 발생시켜서 단을 구성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당신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걸 떠나서 예의 관점이나 종교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집 밟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수직따기 단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수직따기란 영정사진이 계신 곳을 맨 위에 단 상단이라 하고 위패가 계신 곳을 중단이라 합니다. 중단.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재물이 계신 곳을 하단이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단, 중단, 하단에서 번쩍 들어올려서 이렇게 여기에 고인 몸체도 안 계신데 여기서 또 한 번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단짝이가 우리식 현재 구주에서의 단짝이라서 얘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상주들이 별 생쇼를 해도 개판 장례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주작을해나 사례팔랑 들먹거리면서 재물 아무리 풍성하게 차리고 충분히 읽고 별짓 다 해도 극복이 안 될 만큼 개판 장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구조는 우리나라 장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곳이 부처님전이다. 부처님을 모셨다 그러면 이곳에 맨 상단에 부처님 몸체를 올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불복장을 한 부처님 몸체를 올릴 수도 있죠. 부처님 단은 이렇게 수직단이니까요.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수직단이잖아요. 부처님 몸체는. 그러나 여기서는 몸체가 시체실에 격리됐잖아요. 아웃시켰잖아요. 몸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이런 장례가 50년 진행하다가 보니까 몸체가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몸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은 해야지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하다가 보니까 90% 화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90%가 지금 화장이 우리나라가 90%랍니다. 고인 몸체를 화장을 하던 시체실에다 격리를 시키던 거기서 별 중요한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 마련했어요. 우리나라 빈속에서 재단이 이렇게 설치된 부분은 조문 다 갔다 오셨고 성인이라면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저의 소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주라고 봅니다. 여기서 왕릉 사진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왕릉이에요. 여기서 왕릉은 제사상이 여기 제사상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사상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제사상 위치가 여기입니다. 고인 몸체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 매장을 한다고요. 고인 몸체는. 그럼 제사상부터 고인 몸체가 위에가 있죠. 또 일체형이죠. 공간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제사상하고 고인 몸체가. 묘지 가면 상석이 제사상이고 상석 앞에 고인 몸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단 위에 다시 장례 보자고요. 제단 위에 고인 몸체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제단 이렇게 고인 몸체가 이곳에 계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수평 제단을 마련해서 이곳에 제사상 놓고 이곳에 고인 몸체를 모시고 중앙에 병풍을 쳐서 이렇게 수평지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곳까지 올라와서 수직짜기를 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주변국의 장례 과정에서 어떻게 단 구성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흔하게 보는 것이지만 나라 이름을 소개해드리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영정사진이 계셔요. 그 뒤에 관이 계시죠. 관과 영정사진이 한 공간에 있죠. 별실이 아니라 동실이죠. 동실에 영정사진과 고인 몸체가 계시는데 영정사진이 고인 몸체보다 그렇게 높은 곳에 모셔지지 않았죠. 어느 정도 수평을 이루게 모셔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수평짝이라 할 수 있겠죠. 수평직에 모셔졌어요. 이렇게 수평직에 모셔졌어요. 이곳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곳에 영정사진이 있다면 이곳에 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 있는 거죠. 이곳은 N이 들 거고 이곳은 S가 들 거예요. 이렇게 재단을 준비했잖아요.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 기준으로 보면 이곳에 재물이 있고 이곳에 영정사진이 있고 이곳에 관이 있어요. 몸체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아도 수직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상하구조가 아닌 거예요. 맨 높은 곳에 고인 몸체가 있고 중간에 영정사진이 있고 맨 아래에 재물이 있고 이렇게 3단 구조가 아니죠. 이렇게 수직 구조가 아니죠. 수평 구조죠. 영정사진이 대체적으로 관 앞에 있던 옆에 있던 수평직의 재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고인은 서 있는 게 아니고 누워 계시기 때문에 고인이거든요. 서 있을 때 기준 몸체 중에서 얼굴이 위에 있지만 누워 있을 때는 옆에 있는 거거든요. 수평직의 옆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 모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지하실에 고인 몸체를 모시고 또 높은 곳에 영정사진을 모시면 성립될 수 없고 우리는 개판장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곳 상황 살펴봅니다. 이곳은 똑같이 장례 구조에 여기 영정사진이 계시죠. 여기에 재물이 놓여져 있어요. 바로 뒤에 고인 몸체 관이 있어요. 바로 후면에 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수평구조로 되어 있어요. 수평구조로 맨 앞에 재물이 있고 그 앞에 영정사진이 있고 그 앞에 몸체를 모신 관이 있어요. 여기서 몸체를 모신 관이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극히 기준드리는 사진이에요. 그러나 사람도 다르고 진행하는 대행자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영정사진 위치는 제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단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정사진 모이고 의패 모시고 제물로는 단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단이 기본적으로 2개 아니면 3개 정도 됩니다. 그런 다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정사진도 이곳에 모실 수 있고 옆에다 모실 수 있고 뭐 위에다 놓는 분도 있고요. 각기 다양하지만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볼 때는 그런 틀린 부분, 예외적인 부분을 보고 소개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기준되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남북 아시아권 빈속 과정에서
재단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재단의 단짜기를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 보시자고요. 이 부분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제가 높아지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기준되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 나라 분들은 이곳 기준 영정사진을 이곳에 모셨지만 이곳에 모실 수도 있고 이곳에 모실 수도 있고 이곳에 모실 수도 있다.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고인 몸체와 일체형으로 수평지게 하지 않았느냐. 고인 몸체가 여기에 계셨다면 영정사진을 여기다 모신다든가 이렇게 높은 데다 모신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영정사진이 이곳에 계시고 바로 그 후면에 이렇게 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수평인 거예요. 영정사진의 높이와 관의 높이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 관의 높이가 같습니다. 여기서도 n이 성립되고 s가 성립돼요. 이걸 수평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직짝이가 아니고 수평짝이에요. 단구성을 수평지게 했다. 영정사진과 몸체에서 사실 몸체가 높아야지 맞아요. 왜? 영정은 가체인 거거든요. 가짜 물건과 진짜 물건에서 이 물건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설명드려도 매우 죄송스럽고 하지만 진짜 몸체가 단짝이에서 무엇을 높이 차이로 둘 수 있는 애에서 진짜 몸체가 위로 올라가고 진짜 몸체 아닌 영정사진이 조금이라도 내려와야지 맞는 거예요. 실질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기는커녕 지하실에 고인 몸체를 격리시키고 영정사진을 모시고 가서 수평짝이 한 것도 아니고 수직짝으로 어마무시하게 높이 모셔놨다. 마치 부처님 단구성하듯이 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개판이다. 거기서 별 쇼를 다 해도 일단 성립될 수 없는 거다. 그 부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고인 몸체가 기준되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장례 과정이나 아니면 출빈 과정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영정사진이 여기에 있죠. 관이 여기에 있어요. 또 고인 옷이 여기에 있어요. 고인 옷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다 한 공간에 있고 수평지게 있어요. 영정사진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구조가 사실 맞는 거다. 우리가 안 맞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안 맞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나라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자고요. 여기 관이 있어요. 여기 영정사진이 있어요. 수평짝이죠. 여기서는 영정사진이 이곳에 모셔지고 그 옆에 이렇게 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가 S가 되고 여기서는 여기가 N이 되죠.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이 수평지게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무엇이 진짜냐 하면 이 관, 몸체가 진짜고 영정사진은 사실 가짜죠. 의식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 당연히 고인 몸체가 더 중요하죠. 영정사진보다. 순위로 매긴다면 고인 몸체가 1번이고 영정사진이 2번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고인 몸체가 누구인지를 상징시키는 것이 영정사진이기 때문에 옆에 모실 수는 있죠. 그러나 고인이 누워 있어도 고인인데 위에 모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몸체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은 가체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를 다른 나라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동소이하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고인 몸체가 모셔진 관이 있고 영정사진이 있죠.
영정사진이 절대 위로 올라가지 않았죠.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려요. 그러면 위에 올라간 사진들도 있던데, 있죠. 그건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각각하는 장례들이 많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단구성을 볼 때 기준이 뭐냐를 알아야지 되고, 그 기준 삼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외를 저한테 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자고요. 여기 고인 몸체가 있죠. 여기 영정사진이 있죠. 몸체단과 영정단이 다르죠. 영정단에 재물도 놨죠. 그러나 이 공간은 별도의 공간이 아니고 같은 공간이죠. 동실 별단이죠. 중요한 건 수평이죠. 이거 수직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나라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지 돼요. 여기 보자고요. 여기 일본이나 대만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장례 진행 과정도 다르고요. 단구성도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핵심을 보여야지 돼요. 같은 공간이라는 거. 일본은 같은 공간에 고인 몸체가 계셔요. 거기도 영안실이라는 고인 몸체를 하는 그런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어. 여러분은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운영하더라도 중국의 운영 방법과 일본의 운영 방법과 한국의 운영 방법에서 한국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인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출빈까지의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인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고인 몸체가 상태가 장례 과정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인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고인 몸체와 재단이 같은 공간에서 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국도 출빈하는 날 고인 냉장고에서 상주가 있는 곳과 출빈장에서 같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 장례를 진행할 때는 고인 몸체와 상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일본도 같이 있고 우리는 장례를 진행하면서도 고인 몸체와 상주가 따로 있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일본도 이렇게 단구성에서 영정사진이 높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대만도 이런 컨셉이거든요. 우리와 대만이 다른 것은 그런 다름들이 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예를 구성할 때 예를 이렇게 설계하는 거거든요. 예를 집행하려면 뭔가 설계가 예를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재단이면 재단 아니면 연구차면 연구차, 묘지면 묘지 예를 집행할 수 있는 설계 구조로 맞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맞지 않을 뿐더러 개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인 옷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교복 중에서도 진짜 중국보다 더 유교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인 옷 같은 건 이런 것은 아웃시킨 바 있죠.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도 맞는데 유교가 강조되다가 보니까 무서워서 그랬는지 정부에서 그랬는지 이런 미신이라고 치부되는 거기에 가까운 이런 마치 무구처럼 보이는 이런 고인 옷들은 아웃시킨 바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영정사진이 있고요. 이렇게 관이 있죠. 이렇게 조상단이 있는가 하면 종교단도 있어요. 또 악단도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이 보통 2개 아니면 3개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단이 없죠. 종교 행사를 해도 이렇게 영가단에서 하고 이곳에서 만약에 다른 무언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영가단에서 하죠. 절집 가면
영가단도 있지만 주단도 있죠. 아니면 신중단도 있고요. 이렇게 단을 나누죠. 외국은 뭐 그런 거와 유사하게 이렇게 단을 나눕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영가단이 주단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단을 비교하면서 우리식 수직구조와 수평구조에서, 우리도 원래는 수평구조였었는데 왜 지금 수평구조를 하느냐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이 수평구조가 다른 나라처럼 고인 몸체와 영정사진이 같은 구조에 있으면서 수평구조, 수직구조라면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고인 몸체를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영정사진과 함께 한 공간에 모시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영정사진이 있다면 고인 몸체는 저 어딘가 지하실 격리시킨 가운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와 같이 했더라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같지도 않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복을 보면 우리랑 유사하죠. 영정사진이 있죠. 여기에 관이 있죠. 관이 분명히 영정사진보다 높죠. 여기도 영가단이죠. 관도 있고 영정사진도 있고, 분명히 종교단이 있어요. 또 악단이 있고요. 상복도 배상복이고 많이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지만 영정사진이 몸체보다 높은 데 모셔지진 않았죠. 여기까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더 소개해드려도 나는 똑같은 걸 우리나라만 개판으로 하고 있다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번 부족하지만 대략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도 내 부모님을 그렇게 해드린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이거 잘못되었구나. 장례가 그런 구조에서 법으로 그런 구조에서 장례를 하게끔 법으로 제도화했다면, 그러면 묘지를 할 때라도 고인 몸체가 기진도록 해야 되겠다. 비록 자연장이나 평장, 소목장, 잔디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것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고인 몸체가 장례식장에서 아웃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고인 몸체가 아웃되죠. 이렇게 아웃되다가 보니까 이 고인 몸체가 기존 돼야지 된다는 것을 어느새 우리들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해서 고인 몸체가 불에 타버리니까 이제 고인 몸체가 진짜 완전히 소멸되었죠. 그 소멸되니까 사실 물건이죠. 고인 몸체가 아니고 이제는 물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건을 취급하듯 물건을 보관하는 곳에 납골당이라고 하면서 고인 몸체를 모시고, 물건을 취급하듯 묘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우리들의 심리에는 장례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저희 자료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